오늘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지성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왜 우리 태권도 전공생들은 태권도 도장에 관심이 없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신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이지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태권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태권도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저도 옛날에 고민을 했을 거고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 보면 실패가 조금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어떤 직함으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기원에서는 성주화 사업이라 그래서 국기원을 성주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요. 또 월드 태권도 아카데미를 기획을 했었어요. 지금에 있는 연수원이 아닌 세계를 향한 원수원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을 갖고 거기에 커리큘럼을 짰었어요. 나머지는 교본 작업을 했었어요. 전공이 이제 체력 육성, 제가 생략을 했을 때문에 그런 부분과 호신술 정로를 했었고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했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도장 분과 부위원장을 주시더라고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를 하면서 도장 정책위원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은 현장에서 봐야 된다. 꼭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사 자리도 내려놨어요, 사실은. 그러면 도장 경영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한 28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도장이 그렇지 또 포항에도 도장이 있었고 안양에도 있었고 의양에도 있었고 뭐 판교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체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내 시스템이 맞으면 이것이 어디 가도 적용이 될 거라는 개념을 갖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때 맞는 트렌드가 있어요. 도장 경영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트렌드를 꼭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참 자주 받습니다. 이유는 사범 좀 구해주세요.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네.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연간 한 2천여 명이 태권도 전공자들이 배출되면서 도장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범님들을 모시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태권도 전공생들이 태권도 도장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 노동 대비 비용이 적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려니까 억울하더라. 근무 시간이 너무 정해지지 않다.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학부모들의 인식, 우리 사범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너무 낮게 취급을 한다. 보육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많다. 무엇보다 공감대가 좀 있었던 부분들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태권도를 해왔는데 너무나 긴 시간을 수련해오면서 또 내가 직업을 이것까지 해야 돼라는 어떤 권태를 느꼈던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공감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지성 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생각부터 바꾸시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거 다 바꿀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앞으로는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내가 귀하면 어떻게 되죠? 목표가 높아져요. 지금 실패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내 목표에 가는 것에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힘이 들 게 없어요. 사범은 중간 과정으로 보자고요. 임금 적을 수 있어. 근데 내 목표는 그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아니, 내 전문성을 갖기 위한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프레임의 법칙이라 그래. 물이 반만 있냐, 반밖에 없냐, 반이나 있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인층이 많아지고 노인층이 그럼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죠.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시대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꿈이라면 일단은 한번 경험은 해봐야 돼요. 현지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현지 경험이 없으면 공상이 될 수 있어요. 21살, 22살 이제 교범에서 사범을 시작한 친구와 저희와의 이 비교는 당연히 사범을 경험한 이 친구가 더 위다. 사범 경험은 더 많기 때문에 네. 저런 인식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도장의 시스템일 때는 오케이. 근데요, 태권도는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이 그 업무적으로 볼 때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내야 되죠? 세무서에다 해야 되죠? 우리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내죠? 신고하죠? 소상공인인 것 같기도 하고 무도적으로 사범에 대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태권도 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은 뭐가 있어야 돼요?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문화로 팔아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교범 이런 분들은 물론 굉장히 훌륭해요.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렇지만 그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태권도를 문화로 팔겠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조미료 선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소금이 몇 프로 있고 설탕이 몇 프로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탁 먹으면서 이 맛이야. 이게 전체를 다 통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인 거예요. 좋아. 나는 경영 마인드로 나는 문화로 갈 거야. 그러면 무섭지가 않고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가 관장이라면 열심히 하시는 관장 사모님 좋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주는 사모님이 더 멋있어. 인식을 바꾸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대학 시절 우리는 태권도 도장은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봤던 태권도 도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뭘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인은요, 태권도 기능만 갖고 있는 사람이 태권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태권도인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태권도에 대한 기사를 쓰시는 분들, 아니 용품을 파시는 분들 다 태권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면 내 직업군이 넓어지잖아요. 꼭 제가 도장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를 많이 성장시킨 것도 있지만 일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너무 세진 것도 있어요. 태권도 파일을 넓혀보는 거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산업이 진짜 존재하는가. 꼭 도장이 아니더라도 그 산업화가 되어 있어야지 어딘가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이 있다면 산업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계들 다 밟고 있는데 다만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들이 조금 그 산업들을 좀 키워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띠에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가는 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운 띠 하나만 있으면 저는 다른 띠 안 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띠를 저는 꼭 살 겁니다. 1년에 한 5개 정도의 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는 못 만들어서 그 제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는 게 싼 거. 태권도인들이 만드는 어떤 소비 트렌드 그리고 인식에 따라서 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서두에 우리 강사님께서 태권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태권도 산업까지도 잘 경영될 수 있다라는 질문이 해당되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횡설수설 한번 해봤습니다. 띠 하나만이라도 정말 전문화되고 그것을 찾는 소비층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가치가 높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이 띠가 얼마나 귀한 거냐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시켜주는 거. 마치 그냥 띠지만 이것이 문화로서 가는 거죠.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태권도 전공해서 뭐 할래? 우려를 하는 부모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을 한번 다 정리해 봤습니다. 태권도를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태권도 도장이었지만 태권도만큼 직업이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도 없더라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태권도 전공생들은 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태권도에 대한 희망 메시지 하나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태권도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태권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태권도가 룰이 될 거고요. 기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태권도는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태권도를 키워가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태권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태권도는요, 사랑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마지막 메시지가 태권도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 멘트로 하나를 첨부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고 싶으면 태권도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다 보입니다.